이제 정치쇼 일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부 뉴스.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정 기자님. 네. 돌발 질문. 돌발 질문이요? 예. 네.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제가 음악 MC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음악 MC요? 네. 네. 음악 앵커를 MC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하겠죠?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아, 음악에 조예가 없어서 오히려 그렇죠. 잘한다. 무지로부터 시작하는. 아, 네. 무지로부터 다시 시작했잖아요. 뭐, 우병우. 아, 네? 우병우. 갑자기 우병우요? 그러면 사법고시 공부할 때의 그 아무것도 모르던 정신. 감옥은 처음 들어가 보잖아요. 처음 들어가죠. 그러면 네. 무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병우 감옥살이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예. 네. 이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또. 적부심에서 풀려나면 이제 그 양반은 아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원래 잘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되죠. 모든 것의 진실을 싹 밝힌 거 10일 동안. 네. 증언을 싹 하는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 최순실이 했던 일, 난 최순실 알고 있었다. 싹 하면 완벽하게 모든 증언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사정 변경. 구속시킬 이유가 없네. 네, 하지만 뭐 추가 혐의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위증 같은 거. 그러면 네. 이제 그러고 한 몇 개월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고 이제 무기 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소용이 없네요. 어차피 어차피 망했다는 거. 네. 어차피 망했다는 거. 자, 들어가시죠. 네, 그 한중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뭐 이 4가지 원칙이란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예. 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게 견지한다. 뭐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것도 중요한데 더 관심 가는 부분은 뭐 양 정상이 앞으로 뭐 전화나 서신 등 한 라인을 구축을 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것. 네, 예. 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양국 간의 협력을 뭐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등으로 확대를 하고, 네, 뭐 다양한 이를 위한 또 고위급 전략적 회의를 네, 열기로 했습니다. 예. 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뭐 협의를 그렇죠. 잘 해나가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올 가능성이 2022년에 또 일단 개연성은 열어놨죠. 네, 가급적이면 오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했다는데 만약에 오지 못한다면 네, 또 이제 시진핑 리커창. 주석에 네. 상응하는 좀 그런 국가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어떤 중요한 요인을 이렇게 보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상무위원장 한 번이 와도 되죠. 근데 리커창이 올 가능성도 있고 시진핑 주석이 제가 보기엔 옵니다. 오실 것 같으신가요? 100%입니다. 제가 내년 2, 3월 되면은 네. 한반도가 급격하게 대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얘기는 했잖아요. 가잖아요, 그렇게. 네. 예, 반드시 옵니다. 어쨌건 뭐 시진핑이. 전 정부 때 조금 뭐랄까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 결례들이 좀 있었죠. 황교안 국무총리인가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뭐 예. 중국에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며칠 뒤에 그냥 사드 배치를 그냥 해버리는 예. 좀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관계가 매우 안 좋았는데 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해소를 해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시진핑 주석도 뭐 네, 어쨌건 뭐 기존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좀 앞으로 잘 해나가자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중국이 뭐 삼불원칙에 끌려다닐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좀 비교적 부드럽게 양 정상이 대화를 잘 풀어 나간 것 같다는 해석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중은 운명 공동체, 동주 공제 배띄우자. 네. 동주 공제란 표현 저 들어보셨어요? 동주공제란 표현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시진핑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하면 동주 공제입니다. 뭐 같은 배 뭐 이런 예, 의미인 것 같은 배를 같은데. 타고 물을 헤쳐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같은 배를 그래서 시진핑이 가장 즐겨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아, 그래요. 동주 공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그 역으로 인용한 거죠. 어느 정도 뭐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위드 혹은 투게더 이런 뜻이에요. 동주 공제는 네. 함께 간다. 함께. 예.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의 외교 정책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게 바로 구동존이. 네.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구동존이. 같은 점은 구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그대로 놔둔다.
네. 그러면서 즐겨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 방식이다. 사드 문제를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바짝 화가 나 있다가 네. 이제 너네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더 이상 추가 배치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일본하고도 계속 대화하면서 센카쿠 열도 갖고는 또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늘 분쟁 지어 그냥 놔둬라.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놔두고. 예. 네. 대만과도 원 차이나에 서로 주장해요. 네. 원 차이나. 구이 공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구이 공식. 92년도 홍콩에서 만나갖고 중국과 대만이 공동 인식을 했다. 아 그래서 920 구이 공식이에요. 4.4 운동 했더니 예, 앞에가 구이 공식. 92가 92년도. 그냥 예, 숫자 구이 92. 네. 예. 그 뭐냐? 원 차이나를 선언했어요. 근데 원 차이나가 어딘지는 몰라. 아 어딘지 모르는 예, 추억. 중국은 중국 가서 네. 원 차이나는 여기 본토다. 네. 대만은 대만 갖고 원 차이나는 대만이다.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라는. 그렇죠. 원 차이나. 네. 그러나 그걸 갖고 양쪽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요. 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놔두자. 네. 그 이번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게요. 사드 문제도 그냥 산불 정책. 네. 뭐 어쨌건 요 얘기는 뭐 2, 3부에 다룬다고 하니까. 예, 2, 네. 3부에 다뤄도 이런 제가 중국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예. 국회를 한다고 출연 다 게스트가 합니까? 아, 네네. 오기 전에 미리 까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오시는군요. 지금 방 차 타고 오면서 듣고 오거든요. 네. 의원들이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어요. 오늘 출연하는 의원들이 이철이, 그다음에 윤소아, 진수희 네. 의원이거든요. 세 분이 합쳐도 제 한 3분의 1 지식이나 될까 말까. 네. 아, 네. 봉도사님은 여전하시네요. 예. 아니 이럴 때 하는 게 지식은 외부로부터 오지만 지혜는 안으로부터 온다. 네. 그분들은 지식이 많지만 전 지혜가 많거든요. 여기 이제 네. 바로 그 여기가 예, 아니기 좀 이따 때문에. 오면은 죄송합니다. 그러죠. 자 다음 뉴스. 네, 뭐 그런데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중국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코트라가 고용한 네, 경비원이라고 코트라 하잖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예. 네, 코트라가 고용한 네, 중국의 사설 경비업체인데, 네 폭행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그래도 이 사설 경원이라고 할지라도 중국 공안의 지휘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그랬죠. 네,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뭐랄까 하여튼 이 10여 명이 복도로 기자를 끌고 가서 집단 폭행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단순한 몸싸움이나 뭐 마찰 정도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청와대에 따르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왕이 외교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고, 네, 정의영 안보실장도 중국 공안 담당자에게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네,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도 4부에서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할 게 없네요. 그럼 네, 넘어갈까요? 자 다음이요.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것도 2, 3부에서 다루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제가 못 들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 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뭐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그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그리고 박민건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그다음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그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그 영장 청구 세 번째 만에 네, 구속이 됐습니다. 예, 삼진 아웃. 네. 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예. 네, 구속을 시켰는데요.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되고 뭐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 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네, 구속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권순호 판사는 지난 4월에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예. 뭐 혐의 내용에 관련해서 뭐 범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뭐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서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그게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기각을 한 바 있었거든요. 언제요? 지난 4월에요. 누구를요? 우병우. 네. 네. 권순원 판사가. 네.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풀어주고 예. 네. 지금은 이번에는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검찰에 따르면 그 우병우 전 수석은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김진선 전 조직위원장 사찰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일부 혐의를 지금 뭐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떠넘기기 그리고 나는 무능했다. 이 두 가지 전략으로 갔죠. 그렇죠. 이전에는 뭐 나는 무능했다 뭐 그거였는데 예. 하지만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정수석실 업무라면서 버티는 모습도 네,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도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게 언론은 보고 있는데요. 그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계속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이 좀 이루어짐으로써 예. 네, 검찰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언론 사설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깼다고 하면서 또 강력하게 항의한 언론도 있었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요? 예. 아니, 필요하면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또 원칙 아닌가요? 자, 한미라님, 우병우 전 수석도 결국 구속됐네요. 5919님, 우병우 구속됐어도 김관진처럼 구속적 부심 심사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하겠죠. 네. 한번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신광열 그 형사수석부장에게 갈까요? 그리고 그게 또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보통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인데, 그럼요. 이번 지금 김관진은 정말 특이한 경우였죠.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되는 사람도 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다음에 네, 어제 오전에 그 온수역에서 3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지하철 1호선 온수역과 오류동역 사이 선로에서 그 30대 남성이 시설물 설치 작업, 그러니까 안전관리 설치 작업을 했던 그런 진행했던 노동자였던 거예요. 네, 이분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네,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소방서에 따르면 구조대가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하고요. 경찰은 사고 경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안전규정 위반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근데 뭐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사고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해만 이 철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뭐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이 4분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지난해 5월 구의역에서 네, 19세 예. 김모군이 스크린도어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숨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올해 6월에는 노량진역에서 50대 노동자가 네,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네, 모두 비정규직이었다고 하고요. 원래 철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면 그 현장 관리자가 그 사전에 공사 시간이나 위치를 관할 역에다가 알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수역도 그렇고 오류동역도 그렇고 사고 당시에 작업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만약에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사전 합의가 있었으면은 그 열차 이제 승무 그 기관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좀 천천히 운행을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작업 현장이 바로 철로 근처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네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 관련 노동자분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안전 관리도 매우 허술하고 네, 보통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동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새벽 시간에. 네, 보통 이제 새벽에 이루어지죠. 예. 근데 이제 인력이나 그런 비용이 뭐 없다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열차가 다니는 시간에는 한 명이 저기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차가 온다라는 그걸 알려주고 대피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안전 요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계속 비정규직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험한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데려다가 쓰고 네. 임금은 쥐꼬리만큼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코레일이나 이런 곳은 뭐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예. 이렇게 외주 노동자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굉장히 좀 안전 관리에는 소홀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또 이 비정규직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가요? 그럼요. 다 소중한 생명인데 한 가정의 아들이고 한 가정이 그 집안의 아버지인데. 그렇죠. 돌아가신 분도 이제 35 되신 분인데 네. 이게 비정규직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숙련된 노동자를 찾기가 좀 힘들고요. 어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도 불과 사흘 전에 채용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사흘 전에 채용이 돼서 비정규직 노동자 쓰는 게 이렇게 문제예요. 이게 처음에는 네. 아주 싼 임금으로 썼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죠. 사고도 많이 나고요. 예. 네. 정상근 기자 인사하시고 집에 가세요, 그냥. 네, 저는 감사합니다. 2부 여의도 CF가 아니라 여의도 UFC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무한 토론 투쟁. 뭐라 그러셨어요? 얼티메이트 파이팅 컨퍼런스.
무슨 따라서 하도 못해요. 자,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롱타임 노씨. 롱타임 노씨요. 타임이 참 길대. 네.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윤소아입니다. 지역구가 어디죠? 네, 목포입니다. 참 세발낙지처럼 생기셨어. 네, 다음에 꼭 사고 올라올게요. 비례 아니세요? 아니 이제 다음에 목포 그 전에 목포에서 두 번이나. 그 지역구는 아니지. 제 지역구죠. 목포에서 비례로 계속 되셨는데. 했는데.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구입니다. 저도 비례예요. 자, 진수희 전 재선 네. 전 복지부 장관 전지에서. 네. 지난주에 뵙고 또 뵙습니다. 예, 네, 고정 진수입니다. 출연이에요, 이제. 네, 네. 자, 한중 정상회담 외교 결례 홀대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당은 순방 중단하라. 언제부터 대통령을 저렇게 염려해 주셨나?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진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보니까 좀 세게 하시죠. 여당을 저 혼자 상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원래 여당 아니었었어요? 지금 1여 2야당이에요. 아니에요. 정의당은 일여 2남 1여 3남 아니 정의당은 저는 뭐 이중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겠습니다만 정의당은 그냥 제2 여당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다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하시니 한중 정상회담 전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몹시 엄청 상하게 한 그런 해외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교는 의전이 거의 다다 절반 예.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가시기 전부터 무슨 공동 기자회견은 없느니 공동 선언문은 없느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징 도착하는 날 또 그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 안 계셨어요. 뭐 이게 난징 학살 그 날이라서. 근데 그럴 거였으면 방중 일정을 좀 조정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박 4일 계시면서 식사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국빈 만찬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식사 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혼밥, 베이징까지 가서 혼밥, 대통령께서 혼밥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저도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쭉 인사 중국 쪽에 고위 관리들하고 쭉 인사하는데 그 외교부장이죠. 왕이 부장이 네. 우리 대통령이 팔을 툭툭 치더라고요. 그럴 사이인가. 우리 자국에서도 그런 걸 안 하는데 어떻게 외국의 외국의 그 정상이 오셨는데 인사를 그런 식으로 받는지 그것도 되게 불쾌했고요. 급기야는 우리 그 기자단 폭행 사건까지 하여튼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볼 때 정말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한 그런 방문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이 매우 세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도 좀 협상력도 있고 할 얘기도 하고 항의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몹시 불쾌했습니다. 몹시 의전 형식에 대해서 좀 쭉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내용도요. 그 4대 원칙인가 발표를 하셨는데 되게 추상적인 얘기여서 그것도 좀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드 봉인이 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시진핑이 결국 또 뒤끝 있게 한마디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도 그렇고 의전 뭐 형식 여러 가지 면에서 안 갔었던 게 나았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집권 여당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진수희님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정의당이 집권 들어갔습니다.
되게 뒤끝이 네. 있으시네요. 물론 이제 저는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등의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한중 관계에 대한 그 좀 압박감 또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서두른 부분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수희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하셨듯이 너무 일정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짜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난징 대학살 80주년이 되는 그 시기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18일 날 보면은 그때가 뭐 중국에 중국에 적어 왔는데 어디서 적어놓은지 지금 못 찾고 계신 거예요. 중국의 경제대회 있잖아요. 경제대회.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앞서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우리나라도 18일서부터 중요 행사가 있잖아요. 공관장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코트라 행사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기자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한 것은 강력히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하기는 했는데 강력한 항의를 해갖고 강력한 또 문책까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은요? 정상회담의 내용에 저는 대해서. 이번에 그 말씀하신 이제 저 진수희 의원님께서 뭐 추상적이었다 보는데 저는요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불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 문제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이 4대 원칙을 합의한 것은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의한 대단한 저는 저 성과라 봅니다. 그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 늘 하던 잠깐만요. 얘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쌍중단, 쌍계 협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미 간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중국에 맞게 쌍중단, 북미, 북의 그 미사일, 핵 중단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한과 동시에 비핵화 프로세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이 부분은 우리 정의당에서도 주장했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좀 치고 나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 의원님.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선 외교적 결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화도 좀 나고 특히 기자들 폭행한 거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 우리 흔히 하던 말로 포커죠, 포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국은 공안이 다 통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줬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진 거라. 사설이라고 할지라도 공안 통치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책임자들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내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좋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컸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메시지를 내보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하니 그런 점에 대해서 한중 정상이 만나서 전쟁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준 거는 시적절하게 저는 잘했다고 판단하고요. 중국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국빈 방문이잖아요. 국빈 방문 사실 예의를 갖춘 거거든요. 상당히 예의 갖춘 거고 그간의 한중 관계에 비춰보면 갑자기 국빈 방문을 받아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쪽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또 그쪽 상황을 들어보면 국내 여론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했는데 얻은 건 없거든요. 사실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높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런 자범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다시 문을 닫을 게 아니라 그런 건 항의할 건 항의하고 또 고칠 건 고쳐가면서 정상화로 가야 그동안 파탄났던 관계를 복원하는 게 되는 거고 또 모처럼 우리 경제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흐름에 맞 좋은데 거기에 중국 그 관광객들이 또 돌아주고 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에 좋은 점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속으로는 많이 참고 계실 겁니다. 진수 의원님. 그 방금 이철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국빈 스테이트 비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국빈 방문. 근데 일본 측에서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럴 정도로
중국의 국빈 방문을 받아준 것. 그다음에 일정은 이미 정우영 실장이 날라가갖고 일정은 사전에 다 조율한 거거든요. 갔던 일정이 일방적으로 캔슬된 게 아니고 13일 날 난징 대도살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선 대도살. 대학살. 중국에선 대도살이라고 그래요. 예. 끔찍하네. 예, 그럴 정도로 중국에서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걸 알고 시진핑하고 리커창이 갔다가 또 바로 북경으로 컴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어쨌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2박 3일 주장했는데 우리가 이제 5박 6일 하다 3박 4일로 간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 자체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한국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잘 됐는데 왜 자꾸만 그 디테일한 형식에만 그렇게 신경 쓰냐. 물론 감정 상한 거, 기자 폭행 이해를 하지만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 받아준 것도 성공적이었다. 중국에서도 절실했다. 이 지적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상식적인 수준이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은 자세한 그 구체적인 회담의 결과나 이런 거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 보여지는 별도로 모습 하더라도.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엄청 상하게 그렇죠. 한 거거든요.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예. 여쭙냐면 예, 예. 일부 보수 언론에서 예. 대통령을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결례다 하고 결국 실패했다고 하면서 내용도 같이 까거든요. 뭐 그러고 싶은 야당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 근데 네. 이게요. 네,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과거에 누구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입니까? DJ 대통령입니까? 디스맨인가 디스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부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부시, 예. 때. 그때 홀대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좋은데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홀대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나라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미국 부시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을 잘못한 거고 이번에 중국도 우리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방문단을 잘못한 거죠. 그럼 그 나라를 탓하고 나무래야 되는데 예. 어찌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굴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뭐 식사 부분을 혼밥 이렇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접촉면을 좀 근데 뭐 일정 짠 사람 문제 있어요. 아니 새롭게 새로운 해보자는 분이 더 문제는 오히려 일정 차상 문제 있어요, 서도 없어요? 공항에 예. 내렸을 때 예. 외교부의 예. 그 차관보. 차관보급입니다. 예. 이름도 조리부장이에요. 대리라는 이름이 거죠? 대리? 조리입니다. 대행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영접을 할 때 예. 그러한 급으로 하는 것은 저는 외교적 근데 이제 결례다. 그런 그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거는 이제 윤수아 의원님이 좀 그 팩트 체크 안 되신 것 같은데 콩시엔이라고 하는 차관보가 나왔어요. 근데 차관은 누구냐면 우다웨이거든요. 우다웨이는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어 있어요? 공석이에요. 공석이기 때문에 콩시엔이 차관보가 차관 대행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차관 나왔는데 왜 이번엔 차관보가 나왔냐라고 우리 언론이 썼는데 그것 오보예요. 차관 대행입니다. 콩시엔이. 그래서 그것은 결례 아니에요. 콩시행 예. 조리부장. 예. 원래 요리부장 대행. 말고 조리부장. 예, 원래 저 조리입니다. 부장이 장관, 부부장이 차관. 그다음에 이번에 조리부장이 무슨 대행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정봉주 윈 예. 확실한 윈 팩트 체크. 1패 아니, 그러니까 세계 인정. 아니 근데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뭐 그런 부분 또 사드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누르고 기분 나빠도 참고 하다가 어제 그 기자단 폭행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것 때문에 터진 이렇게 거예요. 이제 터진 폭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드 산불 정책 그건 아까 이철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 내에서 이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말은 못하지만 산불 정책에 대해서 중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진핑이 평상시에 즐겨 쓰던 구동존이 같은 것은 구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 나는 것은 해결 안 하고 그냥 놔두자. 이게 이번에 사드에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학자들은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잘했다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지적을 하면 뭐 또 굉장히 지엽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어제 그 폭행 사건 있고 나서 우리 외교부에서 그쪽 중국 외교부 쪽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하니까 그러냐 관심을 갖겠다 이 정도 처음에
대꾸를 한 것도 정말 기분 나쁜 게 우선 자국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일단 유감부터 표시하고 그 기자의 폭행 정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관심 갖겠다. 아니 그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럼요. 일단 유감을 무조건 잘못된 표명하는 게 거죠. 예. 먼저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전 근데 그 기자 폭행하는 거 보면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야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게 기자를 보는 관점 자체가 한국과 중국이 완전히 틀린 거.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기자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보니까. 우리는 기자로 어디 손을 대요? 손을 대 큰일 그럼요. 날라고. 그럼요. 딱 이 집회 가서도 저한테 손대려고 방송 진행자입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교훈을 하나 좀 얻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역학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쥐고 좀 주도적으로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너무 눈치를 살피고 그러한 부분들의 한 결과로서 예.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철 의원님 근데 어제 4대 원칙 발표한 거 네. 사실 미국에 대해서 중국과 그 대한민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고 한마디 미국에 한 방 매긴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있죠. 예,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좀 걱정이 아니라 관심이 갔대. 트럼프. 미국한테 제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우리가 중국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게 지켜봤잖아요. 예. 근데 뭐 표현 자체가 세진 않았습니다만 정리를 잘해서 내보낸 전쟁 거고.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조야에는 뭐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해서 막 분위기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틸러슨이 사실은 이 대화 제의를 했잖아요. 예. 그거를 대통령부터 바로 뭉개기 시작해서 아니다 이래버린 거 아닙니까? 트윗을 했어요 아니라고? 아니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그거는 뭐 지금은 아, 대화할 때가 백악관 아니다. 대변인 대화할 때가 뭉개서야죠. 뒤집어 버렸어요. 묵살을 했죠. 그 나라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보니까 그 틸러스는 우리나라의 문정인 특보 같은 그런.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이견이 있다 그러면서도 해고 안 시키는 건 투트랙 같아 보니까. 그런 점도 있죠. 그러면요. 아, 역할 분담? 그런 점도 예, 있죠. 역할 분담. 근데 저는 아까 이철희 의원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상대국을 뭐라 그래야지 우리 대통령 쪽을 자꾸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이제 국내에 있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참모로 트집 잡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있어요. 지난번에 그 뭐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결코 잘하지는 않았어요. 할 거면 그때 확 해버리지. 그때 산불 얘기했었죠. 이거는 절대 사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이제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그거 계속 언급하다가 더 눈밖에 나버렸는데 사드 어차피 배치할 거면 박근혜 정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냥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 들었으면서 우리는 지난 정부가 한 거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사드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다음 정부에 이걸 맡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정부는 혹시 이 사드 배치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약간 희망 고문 비슷하게 중국을 그렇게 했기 그런 점이 때문에 있었죠. 예. 그 허점을 막 파고들면서 저는 그 사드에 관한 한 중국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우를 범했다니.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에서 사람들이 이런 중국에서 우리를 홀대하는 이런 거를 그 우리가 자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나 새 정부가 좀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드는 뭐 저는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생각도 존중합니다만 사드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너무 헝클어놨어요. 이거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아니 그 저기 총리가 그때 갔었잖아요. 사드 배치 발표 직전에 총리가 갔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갔는데 시진핑한테 우리 배치 안 한다라고 했다가 일주일 만인가 배치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완전 완전 속은 거죠. 사기당한 느낌이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상해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할 거였으면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이 감정이 워낙 격화돼 있고 감정이 나빠져 있어요. 이거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건 설거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어떤 중국의 그 한 재중 한국학자는요 전 정권이 쌓아놓은 그거를 치우느라고 그렇죠.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런 측면이 근데 있어서 나는 중국도요. 참 내가 답답한 게 이 사드가 말 그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잖아요.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자구적인 조치이고 방어 조치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북한을 공격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중국을 공격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닌데 왜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왜 중국은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 의원님 저는 이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드 이게 전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드의 무용론은 이미 게임 진짜 끝났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 진즉이 무용은 왜 끝났고 무용이에요? 방어. 아니 아니요, 윤수아님 아니요. 2부도 진즉이 끝나서 광고 듣고 옵시다. 예. 채널 고정하셔서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봉주 정치쇼 3부 여의도 UFC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수아 정의당 의원,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허이니님, 이철희 의원님 보고 싶었어요. 뉴스에서 잠깐보다 이렇게 길게 보니 좋아요. 가끔 나와야 되겠구나. 예. 6383님, 진수희 의원님 같은 합리적 보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 보수라는 명품을 달면 어거지 불통이 되는지, 내가 그 어거지 꼴통으로 읽을 뻔했어. 어거지 불통이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조대원님, 윤수아 의원님 귀요미, 귀요미. 이건 완전 정말 귀요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거예요. 공수부대 그래요? 출신이에요. 공수부대 취사반. 아니 그냥 귀요미도 아니야. 완전 귀요미야. 예, 귀요미.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당에서 자유당 아니고 자유한국당. 자유롭게 무조건 말하니까 그렇게 자유당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한국당 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 한국당 나오는 대로 뭐 자유롭게 말해버리니까 자유당이라고 그러세요. 그거. 공수부대 취사병이 말이 많아. 아니 그런데 그 뭘 중단하라 그랬어요? 순방 중방 일정. 중단하라. 이건 뭐야? 그럼 국내 정치화 하려는 거예요? 진수 의원님 순방 중단하라. 그래서 뭐 화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공당이 또 우리나라 제1야당이 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만약에 순방 중단하고 돌아오면 북한하고 다를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순방 일정은 일정대로 예. 하되 약속된 일정이니까 하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자단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질 거는 확실하게 따져서 사과받고 재발 방지 약속 받고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순방 일정을 중단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참 이분 어찌했을까 참 아니 어찌했을까? 예. 어제 일본에서 한 얘기요? 예. 일본 가서 뭐 또 했어요? 사고 쳤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뭐 순방 중단하라 오늘 뭐 3시에 온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일본 그 순방 중단하고 빨리 와야 할 사람이 홍준표 대표예요. 그 나라 망신시키고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려점이 있잖아요. 예. 지금 아베가 계속해서 재무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아베 만나가지고 정말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 힘 합쳐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까지 뭔가 그 자민당 간사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북핵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 재무장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리고 뭐란 표현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아련하러 갔다고 이런 외교 이거 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어디 할 때 뭔 사고 나고 사고 치고 뭐 나라 어려우면 막 비행기 타고 어디 날라불더만은 참 진정 고정하세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도 어떻게 됐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자유한국당스럽기는 하지만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성 주석에게 아련하러 가는 그걸 날. 아베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 아니잖아.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서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한 거예요. 했다는 거지. 아베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아베한테 설마. 했을 거요? 아베한테 아베 했다는 앞에서? 거지. 네. 뭐. 우리 정부 그러니까. 흉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아련이라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막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아니, 되고요. 근데 이게 해외 나가게 되면 여든 야든 대한민국을 그럼요. 대표하는 그게 거거든요. 그걸 우선 생각을 해야죠. 그럼요. 이분은 좀 그 저건 막말보다 왜 저기 와서 막말이라도 하지 차라리. 아니 극우 정체성이 같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약간 흥분해갖고. 흥분해가지고 아, 그 정확한 분석이시네요. 충분했고 형 아니 아베가 좀 더 나이가 어린가? 공감합니다. 예. 많겠죠. 둘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아 근데 비슷해요. 예. 성질이나. 뭐. 자, 그 이철원님 아까 말씀 네. 잠깐 하시다가 그냥 살짝 넘어갔는데 북한과 워싱턴에서 조회에서는 좀 전쟁하는 분위기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틸러스는 또 조건 없이 without precondition 어떤 조건도 없이 대화하자. 어떻습니까? 지금 대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양동 작전하는 건지. 그 많은 전문가들이나 예. 특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뭐 하나의 뭐 위협적인 언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 즉 실제로 전쟁하자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극히 일부가 예를 들면 왜 그 그레이엄 상원의원인가 그랬죠. 전쟁은 거기서 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그랬다고 그렇죠. 하면서 네.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바 네오콘류의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게 극소수라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나면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는 좀 당사자가 되는 거고 한반도가 그렇죠. 사실은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미국 대통령하고 제가 듣기에 미국 그 정부와 미국 대통령과 우리 간에는 전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일종의 강화 외교 차원에서 군사적 수단을 자꾸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극히 일부가 자꾸 이렇게 추동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제지하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미 북의 대화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고 이번에 이제 그 유엔 사무 차장이 들어왔다 왔잖아요. 네. 뭐죠? 펠트만? 펠트만. 로드맨하고 좀 친한가요? 펠트맨 로드맨. 일단 맨을 좋아하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나는 김정은의 이제까지 김정은이 구사해왔던 그 전략 있잖아요. 예. 그 계속 성공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끔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요. 뭐 이런 생각. 그런 우려도 일관되게 해요. 아니 네. 맞습니다. 북의 목표는 뭐였냐면 핵 보유 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최대 목표. 그래서 뭐 남측에서 대화하자게 해도 털어버리고 하여튼 미국을 상대로 일정 정도 지금 종점에 자기들 목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네. 그 부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반응이 지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됐다. 예, 그런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하지만 오히려 공식 인사들이 관료들이 핵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평화의 부분으로 전환하는데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 부분들의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만 더 보태면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간에 이제 북미 대화가 몇 번 실패했잖아요, 그죠? 한 20년 동안 실패해온 게 있으니까 어설프게 협상하면 또 실패한다. 즉 북한의 태도가 적당해서도 얻어낼 거 얻어내고 또 뒤집고 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최대한 압박을 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인식이에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전쟁은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해야죠. 그렇죠. 평창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은 공식적으로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럴수록 미국이 보내야 맞죠. 그게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중국에 가 계시니까
우병우가 구속되고 최순실이 25년 받고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진수 의원님? 아 그거야 날짜가 공교롭게 그렇게 멀찍한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 뜻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나가신 때를 맞춰서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법원은 법원대로 자기 일정을 가는 거죠. 우병우 구속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아 저는 예측 안 했어요. 아예 뭐 알아서 하겠지. 예측 불참, 예측 보이콧. 우병우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잖은 말로 사필 규정이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피해가면 국민들이요 다시 촛불 들고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에 대한 25년형을 세요. 저는 뭐 형량 개인에 대한 형량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 형량에 되게 민감하게 그 형량 개인 형량보다는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 노동운동하다 나이 들어서 들어갔고 개별 형량의 문제보다는 국가적 대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이렇게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엄정한 법정이 돼야 되고 이미 또 이와에 대한 문제로 3년짜리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무기징역인 거네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것이 이제 박근혜 피고인하고 이재용 피고인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좀 요구되죠. 그럼요. 저는 최순실 형량에 대해서는 많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이건 근데 놀래는 솔직히 좀 놀랬죠. 바로 해야 됩니다. 유기징역으로는 최고거든 이게. 그리고 30년인데 30년은 안 때린다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건은 어제 제가 뭐 저녁 자리에 법조인이 3명 있었어요. 그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서 전망을 해봤거든요. 워낙 잘 빠져나갔으니까 법꾸라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판사 권순호인가요? 그러니까 소심파라 그러더라고. 근데 법조인들이니까 이제 그 판사의 스토리를 또 잘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대체로 이번에는 아마 할 거다. 이석수 사찰이 컸던 거거든요.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까 뭐 사필 규정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게 저는 그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문제 충분히 법만 가지고 따졌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수용된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반가운 결정이고 좀 이제 법이라는 게 추상 같아야 되잖아요. 흔히 하듯이. 그렇게 법을 통한 이게 추상 같은 기강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참 이번에 보면서 저 좀 봐봤어요. 왜냐면 그 최후 진술하잖아요. 거기서 세상에 25년형을 받은 피고가 다른 말 안 하고 1,000억 원 여기 사회주의 국가냐고 1,000억 원 그 벌금. 여전히 돈에 관해서. 난 돈 이야기 듣고 세상에 25년 받은 상황에서 지금 1,000억 원 돈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1,000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23회 1,700만 명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만 원씩만 해도 1,700억 원 정치적 피해 보상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에 집착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농단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그리고 노회찬 대표가 잘 정리하셨어요. 사회주의 국가라면 사형감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 사회주의 이야기. 아니 근데 이게 3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약간 2심에서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건 이제 구형이니까 선고가 남았죠. 맞네. 여러 단계가 앞으로 한번 남아있네.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번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이게 무슨 말인데? 아니 견학. 그렇지 견학. 아니 근데 최순실 씨는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더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국민들의 얼굴도 너무 팔리고 그래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체포 동의안도 빨리 해야 돼요. 그 할복 못하게 하려면. 아니 근데 여기 그래서 현역 의원들 안전하게 구속 수감해야. 근데 현역 할복 안 의원들 하지. 두 분 계시지만 그걸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 안 하겠다고 그냥 검찰로 공을 또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이철희 의원님 아니,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데 보지 마시고 이 문제 나오니까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접수됐는데 실제로 제가 원내 수석
저 부대표. 부대표잖아요. 그리고 박홍근 직함이 원내 어마어마해요. 부대표하고 그 전에 예. 사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조금 땡겨서 본회의 임시 22일 본회의를 전에. 예, 그때 19일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이제 보고 받은 뒤로 하고 그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2일로. 예, 꼼수 같아. 예, 그래서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협상의 정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을 선물 준 고민하면서 카드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런 구차한 방향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검찰이 잡아가겠지만은 잡아가겠지만 그걸 검찰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공을 넘겼죠.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단호하게 체포동의안을 의결하는 거 전혀 틀린 문제예요. 아니 근데 이건 아주 국민한테 그냥 비판받아 지금 거의 마땅하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동업자 정신이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니,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 듣는 분들이 지금 중간에 퉁 들어가갖고 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네. 차근히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안 하겠다는 꼼수 부린 거 아니냐 네, 네, 라는 네. 지적이신 거거든 지금 윤수아 의원님.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그걸 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은 다음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그 구속영장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대신 발부를 했어요. 근데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국회에 그걸 접수를 시켜요.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접수를 시키면 국회에서는 예. 가장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걸 보고를 하고 보고한 지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기 중에 22일만 유일하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예. 22일 날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22일 날 끝난단 말이에요, 국회가. 처리를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리를 국회 차원에서 못 하니까 근데 왜 22일로 본회의를 잡아요? 요거는 요건 갖고 한 18일이나 17일쯤 잡자. 원포인트 이게 이제 국회를 유서 잡으면 16일 되는데. 그 이야기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뭐 이런 핑계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그런 뜻이고 검찰이 알아서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워낙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많이 나가 있어요. 오, 굉장히 본회의 많이 나가요. 왜 끝나니까. 임시국회 회기 중에 왜 해외는 왜 근데 막 나가는 나가요. 거예요? 근데 많이 진영은 나가요. 한 그것도 번도 욕 안 먹어야 돼. 나갔어요? 나는 회기 중에는 나간 적 없어요. 진수연님, 근데 그러니까. 돌발 질문. 아니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해외를 가고 아니 대표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분이 정세균 국회의장이세요. 왜 국회의장부터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자, 우리 우리가, 청취자분들에게 잘 알려주셨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욕을 먹으면 아파요. 그게 몹시. 근데 단체로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면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프면서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아마 너무 많이 이제 나가 있다. 많이 나가 있다는 이유 하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첫 행위가 작품을. 동료 의원 뭐 구속이다. 이거는 약간 부담스러우니 좀 이제 양해를 해준 점이 하나. 그다음에 임시국회가 23일까지거든요. 22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상관이에요. 끝나면 바로 이제 검찰이 잡아가라. 구속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뭐 하루 가지고 그럴 수 그렇게 야박하게 하냐. 예를 들었고 본회의가 뭐 그럴 수 있죠. 본회의가 뭐 30일까지나 아니면 더 늦게까지 잡혀 있는데 그랬으면 그때쯤 했어야죠. 그랬으면 예. 했어야 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이고, 아마 모르겠어요. 작용해서 그런 건데 저는 아까 일반 국민들이 김성태, 보기에 예. 저거 또 지들끼리 짝짝꿍했다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두 분은 지금 국회의원 한 지가 1년 반이고 국회의원 8년 하셨잖아요. 장관도 네, 네. 장관도 1년 1개월. 근데 참 제 오랫동안 임기 동안에는 예, 참 오랫동안 체포동의안 하셨네. 그게 거의 제 기억에는 한 건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부결됐죠 그러고. 부결됐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김성태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그냥 제 짐작에는 원내대표 선출되는 과정에서
2차 투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에서 과반 한 표 차이로 예. 과반이 됐는데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위 당내 친박 의원들한테 그것도 물밑에서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김성태 되면 의원은 잘 아시잖아요. 99일 잘 동안 알죠. 한당을 했었잖아 또. 예. 뭐 그런 것도 물밑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 해외 나가는 게 우리 상임위도 사실 해외 나가는 문제 때문에 5.18 시끄럽거든요. 특별법. 5.18 예. 보류 시켜놓고 저 하와이로 날라버렸더만요. 이거 뭘 짓거립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그 그걸 뭐라 의원들. 그랬더라? 야반 뭐라 그랬죠? 뺑소니? 예, 야반도죠. 입법 뺑소니? 입법 뺑소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예. 완전 보류 시켰잖아요. 예. 소위는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5.18 특별법 저 보류 시켜놓고 하와이 가버렸다니까 지금. 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간다고 하고. 소위 통과하면 도반 소위 사비 처리한 거면 다 전체를 하잖아요. 그냥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것을 이제 해주기 싫어서 이제 그런 예. 건데 제가 그래서 저도 원래 그 가는 멤버였어요. 13일부터 이제 가는 멤버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최소한 이걸 가려면 이 두 개 법안이라도 처리하고 가셔야지. 국방에서 막막히 두드리고 가자. 아 그렇. 근데 뭐 그거 못 해주겠다고 하니 안 가셨다고 그러면 기사화 됐더라고. 못 해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가는 걸 취소하고 법안 심의 다시 하자 그러면 공청회 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자. 5.18 특별법하고 또 뭐 했었죠? 군의문사 진상조사하기 설치법. 근데 둘 다 필요한 거 아니, 아니에요? 절박해, 의원들은. 5.18도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니에요? 다 합의했어. 다 소위, 합의해가지고 법안 그렇게 소위에서 했어.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 가족들이 또 현장에 와 있었잖아요. 그날 저거 하는 줄 알고. 방청도 안 시켜줬어요. 가족들을요? 방청 좀 시켜주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아니 자기 저- 자식이 그랬다고 좀 생각하는 이 공감 능력들이 너무 아니 떨어져.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 나오셔서 이 말씀 드리기도 참 뭐하긴 안 나오기 때문에 한데 마구 하셔도 돼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는 제대로 견제하는 게 먹히려면 해야 될 거는 해주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반대할 거 반대하고 견제할 거 견제해야 그 견제에 국민들 힘이 보태질 수가 국민들이 있는데 동의를 하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부터 10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힘을 합해서 좀 제대로 된 아니에요. 여긴 정의당이에요. 제대로 된 아니 막 저 집권 여당 만들어 불고 뭐 바른정당 저 바른정당 안 가요 저. 아니 바른정당이 바른정의당 되게 아 그리 자연스럽게 통합 뭐 이야기합시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아니, 그 진행 야당 욕심까지 노릇을 있어요. 못하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 노릇을 한번 죽겠네. 해봐야 되겠다. 아 정의당을 이렇게 생각을 풀면 합니다. 바른정당 아니에요? 바른정당이네 정의당. 영어로 하면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바른 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바른 국민들만 모입니까? 바른 국민의당 만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정의당 당원은 다 가야겠네. 바른 국민이니까. 아이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합하든 말든 무슨 상관 무슨 아니, 왜 그렇게 상관이세요? 통합해? 목을 매요 지금 시기에? 제대로 아무리- 야당 하려고.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6월은 다가오고 뭔가를 지금 해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는요. 지금 대권에만 필이 확 꽂혀가지고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들의 전체 부분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거기 지금 5년 후를 계산하고 지금 이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부산에서 목도리 유승민, 동맹까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유승민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왜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이쪽에 후보가 될 것처럼 얘기하세요?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예리한 지적이셨어.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 아니 그 욕심이 아니라 본인 그 야망이죠, 희망이죠. 아 그리고 그걸 왜 뭐라 그러세요? 국민의당도 이미 예. 거기 한 지붕 세 가지로 제가 김경진 가지고 의원 예. 오면 한번 물어보려는데 뭐 구당초? 내가 구절초는 내가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 그건 약으로라도 써. 뭔 또 구당초에다가 아니 또 저 구당 무슨 구당 선생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화개혁 거기가 한 지붕 세 가지거든요. 복잡해버려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하고 거기가 정리가 돼야죠 일단. 그 정리 상태 안 됩니다. 그 거기. 상태로는 어떻게 그 집안도요 이미 저 정리가 될 수 아니 이미 그러니까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지면 깨지는 대로 뭔가 가닥이 잡아져야죠. 그대로는 한 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수현님. 네. 예능으로 던지는데 계속 다큐로 받으셔.
아니 진짜 이건 저는 그래서 다큐를 예능으로 하죠. 그뭐그저 갑자기 다큐로. 김성태 뭐 저 원내 대표가 시임되면서 굉장히 새문이 아니라 바른 정당에도 대문으로 열어놓고 뭐 통합 뭐 이렇게 아니 자기 대문 열고 저 튀어나올 때는 언제고 뭘 열다가 새문으로 들어가놓고 그런 소리나 했어. 그 대문이 열리면 아니, 저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엑소더스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문 열잖아요. 그것은 꿈꾸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련의 통합의 논의 과정이 네. 과연 국민들이 이것은 그야말로 그 정치 정세의 특히 선거 국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 세력 살아남기 위한 이합 집산으로밖에 보지 예. 않아요. 아니, 근데- 정체성도 틀리고 뭐 정체성 상당 부분 맞는데. 아니, 그리고요 김성태- 국민의당은 이미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이 앞서버렸어요. 지금 저 여론조사 거기하고 합쳐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그럼 맞아, 정의당하고 그런 점은 합쳐. 아니 그것은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일당백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아니 이제 근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니까 안철수 대표가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할까봐. 그래서 남경필 지사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로 보수 통합 가능성 높아졌다. 국민의당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진수 의원님? 아니, 저는 그럴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저는 예. 그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한국당 의원 안 계셔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야기 계속하세요 없으니까. 김성태 후보가 원내대표 되는 과정에서 예. 정말 제가 세 지금 분이- 시간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요. 예. 정말 구태의연한 선거를 치렀더라고요. 원내대표 대표 선거를. 알겠습니다. 네, 네. 진수 의원님, 이철 의원님, 윤상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예, 저는 좋은- 잠시 뒤에 광고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인사까지 끊어버려요. 채널 고정하소서. 안 나와있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정치회담 정치 빼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퍼니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뉴스가 네. 뭐죠? 오늘 근데 급하게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샵 거니까.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3부 순서 끝날 때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이걸 못 읽어드렸어요. 이희선님, 윤서원님 웃다가 배꼽 빠지겠어요. 박현주님, 우하하하 코미디쇼 너무 재밌어요. 정치쇼인데. 들으셨어요? 두 분이 오시면서요? 저희는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큰지 코미디언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자, 네. 첫 첫 번째 번째 소식 뉴스. 전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이라서 먼저 가져와 봤고요. 예. 그 홍상수 감독이 오늘 그 와이프죠. 그러니까 아내와 A 씨와의 이혼 소송이 첫 재판을 하는 날입니다. 예.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일단 홍상수 감독과 그 A 씨 모두 참석은 안 할 것 같고요. 사실 이 가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들만 오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예. 오늘은 안 올 것 같긴 한데 이 사건이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 그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번이나 그 소장을 보냈는데 이를 다 송달받지 않았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아주 적극적인 의사는 아니지만 송달받지 않는 걸로 해서 본인의 의사를 좀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혼 재판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첫 번째 재판이죠. 네, 왜냐면 이게 그 송달받지 않아서 법원에서 이제 강제로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한 거죠. 예.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네. 일단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으면 이혼은 받아주는 파탄주의. 법원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네. 예.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이 파탄을 낸 책임이 있는 쪽에서 자기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나훈아 씨도 사실 이혼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 번이나 기나긴 했죠. 법정 소송만 투쟁을 두 번 했죠. 했는데 홍상수 감독의 경우에는 나훈아 씨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이 본인이 지금 전 국민이 다 아는 불륜남으로 돼 있는 그러고 상황이잖아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혼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네. 하평론가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혼에 대해 파삭하신지. 뉴스를 결혼 안 하셨어요? 예 결혼 못했습니다. 아예 안 하신 거죠 요즘. 안 하는 건가요? 오, 예. 나이가 있으세요? 20대 아니에요? 제가 20 대 후반이시죠?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번 했는데.
아 진짜요. 예. 아 예. 저 두 번 할 동안 뭐 하셨어요? 아, 예.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들고 말았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네. 아, 근데 결혼하셔갖고 애 또 낳고 그래야지 국가에 충성하고 그러는 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아, 느끼게. 한민족의 무관 번영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예. 그 저거 대한문 앞에 있는 애국 집회인 줄 알았어요. 언제라도 태극기를 들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홍상수 감독 아내분이 네. 이혼할 생각 없다 그러지 않아요? 네, 없죠. 없고요. 예.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이 와이프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워요. 네, 맞아요. 이 몇 번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제 의사를 물어봤는데 이혼의 의사는 전혀 없고요. 다만 최근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가족에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본인이 좀 경황이 지금 많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힘조차도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너무 막 이렇게 그 속상하고 섭섭한 막 이런 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건 참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가정사가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는 상황이 굉장히 가정이 부담을 갖잖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은 어쨌든 일반인이고 사업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입을 이제 침묵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송달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상수 감독 부인께서는 지금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한참 여유를 가만히 있으면 결국 홍상수 감독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예. 사랑의 불꽃이다 소신이 되고 나면 좀 그런 기대를 기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과거에 그랬던 전례도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과거에 전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홍상수 감독 부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과거에도 홍상수 감독이 한번 이제 다른 여성하고 어떤 그런 어떤 불꽃이 타올랐던 예. 적이 있었는데 돌아왔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자꾸 이제 이게 대중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이게 가정사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무척 조심스러워서 원래 저는 이런 조심스러운 거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분들이 위험하다고 빨리 끝나고 네. 저는 조심스러운 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네. 예. 감옥도 다녀오셨죠. 감옥은 뭐 수시 갔다 왔죠 뭐. 네. 자, 방중 송혜교 씨가 나타났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송혜교 씨가 중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 결혼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예. 중국에 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방중 관련된 거 아니냐 그렇게 네티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게 또 아니다 뭐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더니 결국 관련이 된 게 맞았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국빈 만찬에 송혜교 씨, 엑소, 김연경 선수, 추자연 씨 부부 네. 이런 분들이 초청이 됐습니다. 김혜교. 송혜교. 송혜교. 죄송한데 오늘 되게 정보 지금 몸이 피디님이 비빌 거예요. 송혜교, 엑소. 김혜경 처음 들어보는데. 그랬어요? 추자연, 김연경. 네. 추자연 그분은 이제 요즘 SBS 모든 방송 때문에 떴고요. 네. 네, 우효광 씨와 부부인데 예. 예, 같이 동반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김연경 왜냐면- 씨가 중국에서도 인기가 좀 있나요? 김연경 선수는 지금 저기 세계 어디를 가나 배구 팬들한테는 거의 신급이니까 김연경 선수 중국에 가서 무패행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처음으로 졌는데 그 전까지는 무패행진이었기 때문에 중국 배구팀한테. 네, 그 중국 팀에서 그래 그 팀의 에이스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터키 있다 중국으로 왔어요? 네, 중국으로 오.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상하이인가 뭐 그런데 무패행진을 이끌었거든요. 당연히 뭐 난리가 났죠.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졌습니다. 송혜교 씨가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중국에서? 아우 그럼요. 네,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가장 현지화가 잘 된 한류 스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송혜교 씨가 일단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형 같은 얼굴을 가졌고 또한 좀 그 한류 스타로 진출을 한 게 좀 일렀던 것 같아요. 다른 스타들보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이 사드의 영향을 좀 덜 받았을 때 그때 가서 굉장히 대중적 인지도 굉장히 높고요. 너무 근데 질문할 게 있어요. 근데 네. 진짜로 손창민 씨도 중국에 나가서 사업하죠 연애 사업. 아 그런가요? 그건 좀 몰랐어요. 모르시나? 네. 손창민 씨가 그 엔터테인 사업을 중국에서 일찍 했는데 어디서 한번 글을 봤어요. 2008년, 2009년서부터 네.
우리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중국화 네. 현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이미 거의 10년 전서부터 그거를 해야 주장을 했다는 돼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가슴에 오늘도 이제 우리 정상회담 이야기 2, 3부 1, 2, 3부에서 했는데 중국 사람들 가슴에 너네 돈만 벌고 맞아요. 가고 네. 우리한테 한 게 뭐지? 예. 이런 그 아주 좀 섭섭한 심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는 네,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네. 사드 나자마자 전 사드를 핑계로 한 이제까지 섭섭했던 감정을 표출한 거다.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예, 아니 그걸 또 칼럼을 썼어요. 네. 네. 손창민 씨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송혜교 씨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현지화 잘한 연예인들은 이번에 사드 문제 있을 때도 큰 타격이 없었다. 그러면서 관시 얘기를 했죠. 관시. 그렇죠. 관시는 그 이렇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집에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는 친구의 관시. 도움을 받는다. 예. 그냥 관시 관계라는 뜻 아니에요. 관계. 네. 관계. 근데 관계는 보온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네. 누구한테 도움 받고 예. 그 도와주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군자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아. 무서운 얘기잖아요. 예. 군자는 복수를 반드시 하려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국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거죠. 사계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무협지인데 예. 무협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원이죠. 은혜와 원한. 그게 관시예요. 이것은 평생을 가도 절대로 잊지 않고 갚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은 나라가 워낙 크니까 옛날부터 황제는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해서 중앙 권력, 공적인 질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적인 관계, 사적인 질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재밌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해소가 됐어요. 이제 마음 불편해요. 이제 불편하게 해소가 예, 되었으니까. 됐어요. 예. 근데 이야기꾼이세요. 네. 얘기 황제는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니까요. 그거 우리나라 와서 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예, 이런 그러니까 얘기 그렇게 아니에요. 현지화 됐을 네, 텐데요. 그 현지화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중국 분들이 보기에 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그야말로 전형적인 미인으로 중국 분들한테는 네, 느껴지나 맞아요. 봐요. 네, 제일 예쁜 사람 하면은 그래서 커피 송혜교 씨가 소개해 중국에서 화장품 광고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공이 하나 더 붙는다면서요? 그럼요. 아유. 예, 그리고 공이 하나 더 붙는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이. 근데 어쨌든 근데 인터뷰하면 그거 아세요? 한류 뭐요? 스타들이 이런 얘기죠. 우리는 흥미로우니까 근데 진짜 출연료 그렇게 많이 받아요. 진짜 그렇게 가면 특별 대우 받나요? 이렇게 네. 우리는 호기심에 묻는 건데 네. 그분들이 이런 인터뷰를 하면 그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면서 중국 사람들은 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어서 그런 거 묻지 말래요? 꼭 인터뷰할 때 그 부분 빼주세요. 꼭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탁을 해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 돈이나 우리가 그 관심만 뭐 규모나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본인들을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걸 굉장히 불쾌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뭐 기부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뭐 따뜻하게 뭐 그런 웨이보나 이런 데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하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죠.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이 과거에 자기가 돈 떨어지면 중국행 비행기 탔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큰일 한번 나요. 난리가 네. 났었는데 이게 우리 누나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 중국하고 관계를 트는데 10년 걸렸대요. 야. 아니 10년 동안 계속 일을 하는데 너무 꼼꼼하게 따져갖고 아주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대요. 네. 10년이 딱 지나니까 네. 그 전부터 물량을 10배를 밀어주는데 일체 타치를 안 한대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진짜 관시가 중요한가 보네. 네. 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뭔가 좀 기부도 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본인이 많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상당히 일체감이 생긴 게 그 일본의 전범 기업 광고를 거절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상당히 미담으로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추자연 커플도 초대를 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추자연 커플이 어떻게 보면은 우효광 씨가 중국에서는 약간 신인 배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약간 인지도였고 추자연 급이 씨가 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추자연 씨가 조금 더 이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고 우효광 씨는 조금 더 이제 신인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한국에서 S 뭐 방송국에 TV에 여기서- 뜨면서 네네. 난리가 났잖아요. 동상이몽에서 이게 우효광 씨가 이제 난리가 났다. 중국에서 톱배우가 됐대요. 네, 그래서 톱배우가 됐대요. 중국에서 그게 굉장히 뿌듯하다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초청받아서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막 건배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이런 모습이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중국이 자신들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류 중국- 스타가 아니고. 그렇죠. 중국 배우를 이렇게 그 대통령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 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야, 게 그러니까 있었던 것 우리 같아요. 저기 그 C모일보, J모일보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얘기할까요? 절대 결례 아니. 물론 그 사소한 결례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공한 정상회담이거든요. 근데 C모일보, J모일보에서 마치 대통령을 염려해주는 척하면서 순방 중단하라. 그렇게 결례를 받을 거면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근데 중국에 있는 그런데 너무 이상하니까 중국에 있는 학자들하고 네. 어제 뭐 서너 시간 동안 했어요. 네.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거 지금 그 얘기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효광 씨는 우리나라 와갖고 금이 환영한 배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라는 것은 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으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대중관계를 이런 왜- 분을 국회의원을 시켜야 되는데. 대중관계를 왜 해야 지금 되느냐. 국회의원 될 되게 25살 멋있는데요? 넘었죠? 국회의원 될 라인 됐어요? 갓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행입니다. 제가 곧 제 이제 복라인에 서요. 일단 서 있어야 돼. 일단, 복라인에 서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옥 같은 멘트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느려서 천천히 얘기해야 돼. 주옥 같은 얘기. 빨리 얘기하면 큰일 그리고 나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네티즌들이 아주 감정적으로 예. 중국 분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예민하죠.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이 한동안 한국을 굉장히 후대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몇 년 전. 그럴 때 우리가 중국 무시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차별하고 무시한 나라가 한국 아니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정치하는 분들이 얘기해. 그 동안에 네. 중국에서 잘 벌고 그러면서 무식하고 문화적으로 그 천박하고 저 뭐 그러면서 맨날 비판하는 얘기만 했잖아요. 네.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면 하려고 했던 사람도 거의 없다고. 네. 우리 누나가 저더러 중국 가서 사업하라 그러더라고. 정치하지 말고. 왜냐면 중국 애들이 싫어할 것 같다고. 왜요? 중국 사람들이 왜요? 싫어할 것 같대요. 그런데 너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힘이 나지 않냐. 네. 척박할수록 오히려 예, 더 척박해진 이제 좀 승부욕이 더 있으시고 그러세요? 아니 그냥 저절로 행복해져요. 척박하면 누가 막 물물 신나 이제 쌈 걸면. 그 중국 분들이 네. 듣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단어 있거든요. 예. 짱 X, 짱 XX 예. 두 개 있거든요. 예. 짱으로 시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차별적인 표현인데 예. 우리가 그런 말 일상적으로 그냥 막 합니다. 근데 쌍중단 양괴 양괴 병행 양괴 괴 예. 짱.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런 표현이 옛날에 중국 분들이 잘 몰랐다가도 요즘에는 우리나라 인터넷 표현이 다 번역이 돼서 중국으로 그럴 알려지기 뿐만 때문에 아니라 쟤네 중국 사람으로 탁 돌아봐요. 중국도 알아들어요. 네, 중국어. 중국어거든. 중국어. 중국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어디 우리 이제 명동이나 가다가 중국 애들 많이 왔네 그러면 그 일행이 한번 제가 그렇게 얘기도 중국 애들 다시 들어왔네 했더니 한 30명이 동시에 쳐다봐요. 자기들 비하하는 발언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길래 워샹리에 보고 싶었다. 싫합니까? 싫어해요. 오. 명동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인종 비하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네. 자 이렇게 이제 한류 스타들 참여해서 중국 국민들이 네. 우효강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위샤오강이라고. 위샤오강. 위샤오강. 네. 위샤오강. 예, 그렇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뉴스에 나오더군요. 위샤오강. 예, 그걸 또 흘려 듣는 강 기자가 있냐 하면 벌써 제대로 듣는 또 우리 하 기자가 왜냐면 아니라. 옛날부터 이사했거든요. 왜 채림 씨 남편은 자오쯔치인데 네. 예. 추재현 씨 남편은 우효광인가? 네. 왜 누구는 한문을- 중국식이고 누구는 우리식인가? 계속 옛날부터 이상해가지고 예. 이번에 위샤오강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순간 예.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게. 원색이라고 우린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위안스카이. 요즘에 또 위안스카이, 마오쩌둥. 예, 손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옛날에 우리 부르던 식으로 부르고 네. 네. 손문 이후의 인물들은 중국 표현으로. 예. 근데 예. 또 성룡은 성룡이고 주윤발은 청룡이 주윤발이고. 우리가 모르니까요. 하여튼 막 뒤섞여 있습니다. 예. 자, 강 기자님. 그런데 네.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 네.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중국 네. 코트라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인데 네, 그렇죠. 이 사설 경호원도 일단 들어가는 순간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공안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다. 네. 그럼 중국 공안이 사실은 방치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 논란이 지금 있죠. 사실 지금 아직 조사가 정확히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사실관계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중국에서 취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경호원들이 이제 제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진 가운데 H모 기자가 일단 먼저 뒤로 넘어졌고 그 넘어뜨린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2차적인 폭행이 있었다 해서 어제 동영상이 한창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이슈가 됐었죠. 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중국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좀 네. 의아하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으면 중국 기자들 막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그러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네. 막으면 공안이 막으면 알았다 그러고. 근데 우리 기자들은 뚫고 가잖아요. 사실 이게 비표를 보여주고 네.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온 같이 온 대통령 함께 온 기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통용이 됐을 것 같아요. 큰 무리가 없었을 우리나라는 거예요. 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손을 댄다든지 집회 현장에서도 아유, 기자 막는 그럼요.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다 달겨들었고 경찰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욕을 해도 내 가족은 내가 욕을 하지 밖에 나가서 맞고 오면 엄청 화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국민 정서도 지금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유신 철권 통치 때도 기자분들은 통금 이런 거 영향 안 받고 그냥 쫙 하고 통과하고 아, 그랬던 그랬나요? 전례가 있어서 기자들은 안 받았군요. 그렇죠. 그럼요. 특히 방송 기자들은 기자들은 그때 그거 받은 게 있어요. 네. 봉투요. 하여튼 뭐 봉투도 많이 받고 아니 근데- 누구 부고 있어 부고 봉투. 네. 요번에 그 기자 폭행 사건 관련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은 분명하게 권위주의 국가다. 언론 자유가 없는 네, 나라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기자들도 많이 때렸답니다. 이제 다른 기자들도 그 전부터 이 경호 공안 이쪽 계열에서 그래서 요번 사건이 일반적인 그런 권위주의 배경화에서 다른 나라 기자 맞듯이 똑같이 맞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한국을 골라서 무슨 뭐 악감정이 있었던 것인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예단을 하면 안 될 근데 것 일단 같습니다. 기분 나쁘죠. 뭐 다른 사람도 맞았는데 우리도 맞았다 그래도 기분 나쁘고 우리만 특별히 맞았다 그래도 기분 네. 나쁘고. 기분은 매우 나쁜데 예. 이게 좀 그 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티즌 댓글을 봤더니 네. 화내지 말고 네. 그 경호원들 불러다가 각 한 명씩 우리 10명 달라붙고 때려주고 보내자. 그럴 정도로 국민들 감정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부터 좀 우악스럽긴 합니다. 제가 중국 역사 책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예. 중국 역사를 좀 훑으면서 느낀 것은 중국은 권력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섭다. 중국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중국 공산당 장정할 때도요. 네. 한국 독립군들 제일 무서워했잖아요. 가장 용맹한 숫자는 적은데. 우리나라가 싸울 때는 또 진짜 무섭게 싸웁니다. 이번에 그 범죄도시 봐요. 조선족 조폭 살벌해. 왜 도끼를 갖고 싸워. 근데 중국은 권력이 엄청 무섭습니다. 권력이 민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고압적이고 이번에 그게, 단적으로 느꼈어요. 수천 년 동안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좀 어떤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무섭다. 예. 우린 또 우린 제일 무서운 게 촛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렇죠. 중국 우리나라 무서운 게 2002년도에 네. 연인은 한 7, 800만이 나왔다 다시 집으로 갔잖아요. 네. 제 국회의원 때 가니까 그쪽 사람들이 관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요. 많이 나오면 무서워해요. 많이 너무 무서워하죠. 그리고 제가 중국어 배우는데 중국 사람들은 예.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를 되게 두려워해요. 맞아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공개방송하는 날입니다. 공개방송 당첨되신 분들은 잠시 후 2시에 1층 로비 락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SBS 라디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생중계됩니다. 자,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